예, 11월 11일 목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가는 인플레이션 경보가 또 나왔네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어떤 지표가 나올 때마다 경고를 발행하죠. 발동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달보다 급속히 높아졌다. 이게 뭐 30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앞으로 지속적이냐 아니냐 일시적이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시가 뭐 자금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마치 합리적으로 어떤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뭐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지표가 인플레이션 경고 발동 나면은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금리죠. 금리. 인플레이션 방어가 작동한다. 인플레이션이 경고가 발동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방어 정책이 나온다. 그게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놓은 게 저게 최근에 의외로 차분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차분하게 떨어진 거는 지난번 FOMC 미팅 이후에 중앙은행장이 매우 완도하는 그러한 템포로 가겠다라는 그런 뭐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금리가 쑥 떨어졌다가 이게 또 떨어지니까 의외로 또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니까 그 금리의 역작용 반대로 움직이는 게 나스닥 기술주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또 와장창 떨어지고, 금리가 또 안도감으로 축 떨어지니까 기술주가 또 난리치고, 이게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그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지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스마트 마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런 것이 지금 현 시장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뭐 매매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맨날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아무 쓸모가 없죠. 미국장에 오늘 이 주식 올랐다 하면 우리 장은 이미 그만큼 올라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시장의 움직임,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그걸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조금 우리 투자에 이해를 하면은 활용도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매매하려고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항상 기계적으로 이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인공지능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해놓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연결시켜 놓은 게 패시브 ETF, 패시브 펀드, 그렇게 이제 짜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피난처가 작동을 한다. 피난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투자자들은 고공행진하는 기술주를 버리고 행주를 또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방어 피난처라고는 전통적으로 헤지 펀드들이 찾는 게 금이죠. 근데 금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별로 그렇게 안 올랐죠. 왜?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처는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다 빠져나가니까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피난처 역할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경제 공부가 아주 심하니까 그래도 금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금으로 몰려오는 피난처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금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의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이게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의 이해죠. 이렇게 움직인다. 소비자 물가지수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경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이미 다 인공지능 작동되도록 그렇게 다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헤지펀드들이 하나의 해치 기능으로서 자금의 일부분을 여기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요. 실질적인 뭐 중앙은행의 뭐 보유 수요라든가 인도의 또는 중국의 실물 수요가 뭐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투기적으로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금리의 우호적인 은행주가 이제 올라가고 이건 뭐 기술주 가면은 은행주 떨어지고 은행주 갈 때 기술주 떨어지고 이렇게 이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넣었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투기적인 단기 트레이딩 갬블이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이것도 뺐다가 기술주로 샀다가 또 기술주 금리 오르면 기술주 팔았다가 이것 샀다가 이렇게 하는 이러한 흐름이고 그래도 이제 그 은행주가 꾸준히 연초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시장 금리는 지금 테이퍼링 플러스 그 이후에 나오는 금리 인상 이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 해봐야 그건 뭐 한 2, 3년이죠. 앞으로 예상되어 있다. 그걸로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금리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플레이션 피난처가 필수 소비재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중에 코카콜라 미국에서 항상 대표 뭐 지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뭐 다른 음식료도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코카콜라주가 금리가 툭 떨어질 때는 이것도 떨어지다가 이것도 은행주하고 비슷하게 뭐 왜 코카콜라가 이렇게 오르느냐? 이거는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그걸 다 가격이 다 반영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이 더 마진이 더 좋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서 뭐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이익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그런 큰 흐름을 보더라도 우상향인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경보 발령이 나오면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그래도 고개를 들고 가는 게 필수 소비재 음식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과 그런 기본적인 시장의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합해서 이해를 하면 이러한 그 종목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자의 문제예요. 나의 선택, 개인의 투자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아무리 뭐 어떤 논리적인 방향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면은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우선 당장 뭐 주가 올라갈 걸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장 주가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매매자이고 사실은 90%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 이런 시세를 가지고 몇 퍼센트 떨어졌니, 손실이 얼마니, 몇 퍼센트 올랐다고 이익이 얼마나 났니, 이런 계산하면은 그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매매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수익률을 내가 산 주가에다가 지금 주가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항상 그걸 매일 쳐다보고 열어보고 하니까 그게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은 시장의 이런 단기적인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얼마든지 30%, 40%, 50% 얼마든지 움직이죠. 그러나 주가가 50%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50%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과 투자와 관계하고 그냥 단순히 지표와 주가의 이러한 흐름하고 이렇게 괴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이해를 해야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투자의 어떤 지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보는 관점이 주가냐, 이익이냐, 기업이냐, 사업이냐. 그 기업과 이익과 사업은 밑바탕에 있는 펀더멘탈이고 주가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테크니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게 무슨 빠른 매매를 통해서 재빠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단기 매매 차익을 잘 노리는 영리한 투자자 같지만 사실은 아수라장이란 말이에요. 아수라장.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는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 운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이 사람 단 한 사람 이런 아수라장에서 태어나게 아무런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움직이는 주가를 사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단기 주가 변동성의 사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사라는 거지. 시장이 아무리 아수라장이 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는 등락을 하고 엄청나게 이거 보세요. 이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 코카콜라 이게 주가가 몇 달 만에 20%씩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서 그냥 가지고 있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 그 이익에 대해서 주가 PER 배수가 적정하게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주가, 어제 주가 등락을 보고 따라다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배당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은행주 요새 연말 가까우니까 배당 짭짤하다 그러던데 5%씩 배당 준다 그러던데 은행주 지금 배당 투자하면 괜찮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은행주 배당 5% 요거 연말 잠깐 짧은 사이에 5%면은 연율로 이게 얼마야? 이만한 게 없겠네. 이런 식으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배당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 5% 배당 주면 뭐예요? 5% 주가 하루 만에 5% 떨어지기도 하는데 내가 사자마자 어떤 지표가 하나 나와버리면 하루 만에 5% 떨어져 버려요. 그럼 배당 5% 받아봐야 뭐해요? 쌤쌤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배당 투자가 아니에요. 당장 단기 배당 플레이, 배당 갬블이지, 갬블.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장기적인 10년, 20년 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것이지. 지금 5% 수익률 나네. 야, 요거 짭짤하네. 요거 배당 받아먹고 팔면 되겠네. 플레이는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